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좀 부모님들이랑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책 저자는 기시미 이치로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를 썼던 작가이기도 하고, 뭐 아들러 심리학의 뭐 1인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물론 너무너무 좋았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으면서 조금 더 쉽게 좀 쓰여져 있지 않았었나. 예. 후정님은 어떠셨어요? 별로 안 쉬었어요.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사례를 다 빼고 음. 약간 내용을 이제 압축하려고 하면서 네. 쭉 이론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여러 번 읽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방대한 얘기를 너무 압축하다 압축한 보니까 좀 그런 그럴 수 느낌.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아들러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쵸. 하나는 초기 기억, 기억.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생 순위에 따른 어떤 좀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단어인데 열등감이라는 단어예요. 아들러가 이제 열등감이 이제 중요한 단어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우월감,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러 심리학을 우리가 그러면서 용기의 심리학 또는 이제 격려의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 심리학의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했었는데 초기 기억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기 그쵸, 때문에 뭔가 충격적인 뭐 이런 게 네. 각인되어 있으니까 기억이. 네,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기억을 기억해보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때 너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직면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기 기억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개를 쭉 쓰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면서도 어떤 좀 굉장히 불안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그 기억에 있었던 시간들이 내가 굉장히 조금은 사랑받았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이때 참 굉장히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좀 좋았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훈련을 통한 부분이어서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상황들을 원망이 있었고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고 이제 그 막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불안했던 어떤 장면들이나 불편했던 기억들을 이제 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하면서 좀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초기 기억을 봤을 때 나는 처음에 좀 세상을 굉장히 조금 불안한 존재 그 다음에 좀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봤었구나 라는 거를 직면하고 그러면 내가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막 불안하게 보고 원망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힘이 있다라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이제 초기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조금 이제 부모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또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좀 좋은 기억도 생각이 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충격적인 어떤 기억이 항상 부정적인 걸로 좀 표현을 덮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좀 표현하고 드러내 보니 이제 뭔가 좋은 기억 이런 것들 찾는 거죠. 확실히 그거에 대한 느낌은 확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불완전하고 나쁜 기억, 충격적인 기억으로만 갖고 있을 때는 뭔가 내 내면에서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해소를 하고 밝은 기억을 찾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항상 이렇게 좀 올라오는 느낌.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러는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94페이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결심하려고 하는데 결심만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 제목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꼭 일어나지 그쵸.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핵심이죠.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뱉던 그 음. 생활 양식, 이제 그게 초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무의식 중에 뱉던 그 생활 양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직면하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 결심하고 바꿔야 할 게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세미나도 좋고 뭐 심리 상담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하는 부모교육 워크숍을 오셔서 또 이런 워크북이라던가 작성을 해보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사례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에 의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기획이 많이 또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신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들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열등감이에요. 네. 우리가 다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도 열등감이 있죠. 있는데 네, 네. 저는 좀 약간 어떤 열등감이 과거에는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그게 좀 걱정되셨을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얘가 이러다가 좀 사회생활도 못하면 어떻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내성적으로 살면 안 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못하면 안 돼. 너 그럼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조금 네. 많이 그러지 안 들었어요. 되는데,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향적이고 이런 거는 조금 나쁜 건가? 바보 같은 행동인가? 라고 하면서 그걸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과업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아직도 가끔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들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 다만 그 열등감을 네가 한 단계 극복하고 올라섰을 때 한 단계 나아가는데 다만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타인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의 대상이 내가 좀 이상적인 부분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향이 이제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한 단계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우월성 컴플렉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진정한 좀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제 과업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겠죠. 하지만 네. 이렇게 누구나 더 그렇죠.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그쵸.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저 것 같은 같아요. 경우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머님 말씀으로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에서도 그 에프롬이 어머니의 자세에 대해서도 네. 절대 걱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쓰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제 유형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남매 맞이로 자라고 그냥 어떤 코스를 그냥 이렇게 무리 없이 밟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네. 좀 외향형이니까 엄마는 그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디 가면 제가 이제 좀 발표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네. 좋아서 항상 아유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좀 우월성 콤플렉스가 제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칭찬이 약간 근거 없는 칭찬이잖아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세밀한 칭찬이 아니고 또 반면에 또 저는 그러면 열등감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들이 다 저랑 반대 유형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보통 이렇게 야무진 스타일 뭐 따박따박 이렇게 잘 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훈련 받았죠 사실.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는 제 어떤 기질은 제가 느끼잖아요. 전 사실 좀 덜렁대고 약간 허당기가 있거든요. 아시죠? 웃으시네요. 화면으로 웃으시네요.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봐서 사장님이 굉장히 아주 완벽하고 야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만. 이제 그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누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느낄 수 있어요. 또 제 직관형이니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늘 시선 느끼셨나요? 그래도 또 따뜻한 네. 마음으로 네. 그렇게 그냥 무덤덤 하려고 하셨던 것도 느껴 이해해 주려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들은 조금 더 거기에 약간 비난의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뭔가 하여튼 그런 게 말하지 않아도 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허당기가 너무 열등감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들로부터 배웠다,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그런 심리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교육을 뭐 하려고 하니 또 좋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제가 아까 웃었잖아요. 나 허당기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사실 그전에 잘 말 못했거든요. 네. 뭐 나 허당기 있으면 뭐 어때 할 수 없지. 내가 그렇게 뭐 아니, 근데 되게 엄청나게 귀여운 허당키예요. 되게 막 문제 있는 아니. 허당키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닐까 내 마음이.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즐겁게 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어떤 사랑하는 뭐 부모님들, 가족들, 또 스스로 나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데 이제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타인의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한번 자각해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거, 점검해보는 거, 그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타인으로부터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에 첫 번째가 분리인 것 같아요. 분리. 분리. 뭔가 외부의 객체와 내 자신을 어느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분리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좀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좀 없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아들러는 그러면 우월감과 열등감의 그런 컴플렉스를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좀 해결책은 뭐라고 제시해주고 있나요? 한번 말씀 해결책은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저희 이제 한테도 해볼 수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긍정 심리학이나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나의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장점으로 변환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난 좀 허당기가 있어. 근데 그걸 좀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변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게 타인이 좀 어렵지 않게 소장님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소장님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새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말 많으니까 깍쟁이 같아 보이고 좀 깍쟁이 같고 완벽해 보여서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말 걸어도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약간의 어떤 허당기가 좀 보임으로써 저분 의외로 약간 저런 매력이 있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선생님도 저런 매력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될 수 있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굉장히 내향형이기 때문에 뭔가 항상 좀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리고 나는 자신감 없음 이런 걸로 어렸을 때 좀 그렇다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치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과업을 완수하는 거에는 진짜 완벽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까지 준비를 하자 그랬으면 정말 틀림없이 그거를 완전하게 해서 진행을 시키시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조용하면서 추진력 있는 그런 성격의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들러의 심리학이 왜 격려의 심리학이고 용기의 심리학이구나, 왜 그렇게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단치지 않고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면에 하나는 뭐냐면요. 칭찬도 조금 약간 너무
무조건적인 칭찬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하지 말고 이것도 용기를 불어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심부름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혹시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심부름 시킬 때? 심부름을 잘 하고 했을 왔어. 때. 예. 잘 하고 왔어. 잘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잘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은 구체적으로 잘했다, 뭐 이렇게 고맙다 뭐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좀 구체적으로. 네네, 맞아. 지금 네, 네 덕분에 내가 한숨 돌렸다. 왜냐면은 지금 엄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가 심부름을 해주는 바람에 엄마가 한숨 돌릴 수 있었어. 그리고 엄마 일을 좀 처리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잘했다라는 개념은 뭔가 상위 사람이 하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고맙다라는 개념은 뭔가 평등한 개념을 가지고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요거를 용기 부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소장님한테 고마움을 하나 표현하고 싶어요. 또 갑자기? 갑자기 질문하시고 막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제가 이 특징이 원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참여하는 강의를 좋아하거든요. 소장님이 아까 제가 이제 좀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이제 좀 헥헥거리고 들어왔는데 아주 시원한 탄산수를 저한테 한 잔 주셨는데, 제가 그때 갈증이 싹 타시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미안한데요. 제가 원래 특별한 걸 못했었는데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표현해보는 거, 용기를 부여하는 거,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격려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볼 수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들러 강연 중에 나왔던 문장이었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용기는 겁과 마찬가지로 전염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용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탄산수 한 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옛날에는 정말 말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수줍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습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지금은 좀 용기를 내고 있는 영역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표현하는 용기. 그래서 이런 용기가 저는 이렇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문장, 정말 공감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굉장히 이렇게 홀로그램이라 그러나요? 반짝반짝 표지가 예뻐요.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 내시고 격려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